오늘 장 탑10은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처음이신데요. 네. 저희 오늘 탑10 집중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호재가 떴어요.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이 오랜만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이슈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젠슨왕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HBM3 8단 그리고 12단까지 납품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승인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4분기에 HBM 확대 판매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고객사는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4%, 2%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젠슨왕 CEO가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빨리 우리가 납품 공급 계약하자라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한 게 사실 올해 초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미뤄졌잖아요. 이번엔 진짜일까요? 이게 딱 시장에서의 반응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얘기를 하고 뭐 퀄테스트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오늘은 더 그냥 활활 타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난하냐. 이번에도 또 한다고 했다가 또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8단 퀄 테스트 얘기가 있었는데 12단이 추가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원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삼성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근데 23일 날 홍콩 과기대에서 얘기하면서 또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기대를 가져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12월 넘어가는 내에 정말 통과해서 납품한다라는 일정이 안 나오면 또 실망 매물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저점 부근까지 흘러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 얘기했을 때 이틀만 가고 주가 빠질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기존에 원래 그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미리 얘기를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거 내놨어? 라는 느낌인 것처럼 이번에도 후속 조치가 빨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뉴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후속 보도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오르다 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주셨고 사실 그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납품 못했던 게 수율이 계속 안 잡혀서였는데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오고 컨콜 할 때 공정 전환하겠다,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HBM 경쟁력이 진짜 승인을 받을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수율 맞추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음 세대 버전을 서로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서로 먼저 다음 세대를 먼저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세대 공정을 만약에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특허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는 이 특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공정을 맞출 수는 없고요. 비슷하게 맞추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올 한 해 계속 따라붙으려고 했던 게 기존의 3E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SK가 어찌됐건 특허 신청을 했고 그게 최적화된 거를 엔비디아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다 보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올 연말이나 뭐 내년 1, 2월 중에는 어찌됐건 3E 관련돼서도 사실 퀄 테스트는 어느 정도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1, 2분기 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 문제가 수율이었거든요. 근데 수율이 이제 정상 궤도 정도로 조금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HBM4가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E 12단이 그 반도체 공정 사이즈로 한다라고 하면 10나노급이에요. 근데 이제 4가 얘기 나올 때 시장에서는 원래 7에서 8나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4나노. 4나노 수율이요. 삼성전자 70% 나와요. 잘 나오네요.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HBM4부터는 미리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에 맞춰서 패키징으로 사이즈를 다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TSMC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결론은 파운드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네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제가 어느 정도 볼 때는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포에 대한 내년에. 경쟁력이 기술력에 대한 입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많은 분들께서 TSMC를 따라가지 못할 못 거라 따라가죠. 생각할 텐데요. 예,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미세 나노로 가면서 개발과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게 저는 가격 경쟁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HBM 3E로 블랙웰도 이번에 이제 내년치 거 다 팔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빅테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뭐 꾸준하게 이 많은 돈을 내후년에도, 그 다음 또 내후년에도 들일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최적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여러 군데서 나눠서 사면요, 비싸집니다. 네, 근데 한 군데서 같이 사면요, 싸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되는 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그래도 SK하이닉스와 또 기술 격차를 조금 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당장 하이닉스보다 잘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보다는? 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단과 12단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 후속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5만 원 초반대까지는 흘러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를 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으는 것보다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또 그 1년 동안 우리 뭐 할 거야 라는 청사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쫙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이후에는 사실은 주가는 조금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아가는 전략은 내년 초부터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AI 산업 성장은 계속된다. UBS에서도 AI 투자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대 빅테크 캐펙스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한다는 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와 이제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4분기에 납품 소식 내면 네. 하이닉스 주가 흔들릴 수 있나요?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네. 캐펙스가 24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50%가 증가를 했고요. 25년도에는 20%입니다. 반토막이죠. 네. 그럼 어찌됐건 이 상황 내에서는 분명히 많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3 8단일 때보다 3 12단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동일한 성장률만큼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식하던 체계에서 경쟁자가 생기면 기존의 1위 사업자는 매출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상방이 조금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요 반대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 관망했다가 삼성전자 모아가자고 하셨는데 네. 4분기 판매 이야기 나오면 그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양치기가 돼버렸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늘어지고, 한다고 했다가 늘어지고. 양치기,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그냥 나는 할 거다라고 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마른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셔도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나 모를 양치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그때 이후부터 충분히 모으셔도 그때부터는 매출 상승 기로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가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사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예, 소부장은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곳이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 매력도가 높아져서라고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2, 3%대 반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소부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HBM 쪽에 대한 그 후공정 장비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전공정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 바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이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감산을 하면서 여기에서 남는 것들을 그냥 HBM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들을 전환하니까 HBM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식을 했기 때문에 납품하는 하던 데가 한 군데인데 어찌됐건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두 군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HBM4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테스트 공정상 또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발주와 수주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한미반도체 같이 SK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던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애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나 DI 뭐 이런 네.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되려 삼성전자보다 초반에는 소부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테마 장세일 때는 가벼운 애들이 주가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본주보다 밸류체인 단 이오테크닉스, DI 같은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AI 하면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트럼프 관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섹터다. 이게 그 실질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네. 영향도 없지. 매출도 이제 나오고 있지.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거든요. 네. 근데 수급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까라는 건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가 매력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야 그래 우리가 너무 팔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들어오는데 이게 저는 조금 한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2.0 시대가 되면서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국내 증시가 조금 많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져서 수급들도 약해진 건데 아직 트럼프가 안 했습니다. 네. 1월 20일 전까지는 분명히 변동성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디자인 하우스나 뭐 설계 쪽이나 IP 쪽을 담당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여기까지 퍼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시원하게 사주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하고 바이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바이오가 반등을 하죠. 지난주에 정말 암울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하루에 20% 급락했고 네. 다음날 추가적으로 17% 급락을 하면서 이 주주분들의 고심이 좀 깊어진 지난주였는데요. 오늘 다행히 장중 10% 이상 반등 나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여태까지 알테오젠에 대해서 나온 루머가 맞았던 적이 있느냐. 머크랑 독점 계약 안 한다는 루머도 틀렸지. ADC, SC 독점 계약 못한다는 계약을 못한다는 그 루머도 틀렸지. 이번 루머도 진실이 아니다. 이거 지난주에 머크가 네. 그 할로자임한테 또 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 키트루다 영역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건 거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아니면 계속 흔들릴까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쪽이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뭐 페트론도 마찬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거는 사실은 저는 하반기에 사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반도체도 어찌됐건 왔다 갔다 하고 조선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금 안전하게 움직인 것 중에 가장 저는 대장은 바이오 섹터라고 보는데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때요. 노이즈 조금만 나오면 바로 빠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주가가 상승되기 전에 나온 노이즈는요, 사실은 뭐 그게 루머든 뭐든 상관없이 주가는 하방으로 끊임없이 밀리는데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구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술 이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꾸준하게 이어지느냐.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탄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FDA 신약 승인 최초로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 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 자체가 수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빠졌어요. 근데 1분기부터 만약에 돈이 찍히기 시작하고
어찌됐건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더 나아질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또 탄력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아까 반도체는 확인 다 하고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이오는요 지금부터 모으시는 게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테오젠 그럼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에요?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저번 주에 알테오젠 막 빠질 때 그 전문가들끼리 이제 저희들끼리도 친하니까 네네. 서로 의견을 막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 그러면 누구는 빠진다, 누구는 안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하방을 잡아주는 리포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머크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하방은 잡혔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언제 올라가느냐에 대한 시기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는 진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그럼 알테오젠 말고도 지금 기술 플랫폼 가진 기업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펩토로 일단 기술 이전 독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다른 회사들 일부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막 하한가까지 갔었고 리가켄, 보로노이, 레이서셀 다 좀 최근에 급락인데 네. 다 매수 가능한 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이랑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많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머크사에서 어찌됐건 쉴드를 해줬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ADC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글로벌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건 1위입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때 가장 크게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내년 1분기 때 여러 가지 임상 관련된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기술 이전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사실은 옥석은 가리셔야 됩니다. 섹터 자체가 다 갈 수는 없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빅파마들 보잖아요.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다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특색이 있는 애들만 갑니다. 대표적인 게 일라이린이랑 노보노디스크 같이 그냥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얘들만 주가가 막 우상향을 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거의 보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다 갈 거야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미뤄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 대부분 뭐 이제 실적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빅파마 기술 이전 또 추가 뉴스 기대가 되는 거, 세 번째로는 1분기 때 임상 실험 발표되는 애들. 이런 쪽으로만 조금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리가켄 바이오랑 또 뭐가 있어요? 한미약품도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지금 임상 결과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미리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주목받는 게 의료 AI입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뷰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숫자가 많이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매출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체 병상 수가 14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뷰노가 지금 확보한 게 4만 개입니다. 거의 다 확보. 절반 가까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것까지 하면 거의 5만 병상 가까이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빠르면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찍히기 시작하고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과거에 의료 AI 탄력받았을 때처럼 조금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뭐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사인도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FI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